자, 여러분들 또 수업 영상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는 188쪽입니다. 188쪽이고 학습지는 102쪽입니다. 102쪽 학습지는 188쪽. 뭔 소리죠? 학습지는 102쪽, 교과서는 188쪽입니다. 교과서는 188, 학습지는 102쪽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마지막 중간고사 시험범입니다.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범이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해봅시다. 우리 저번 영상에서 봤던 단어는 무엇이었나요, 여러분들? 실력을 양성하자 이겁니다.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력 양성하자는 거예요.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자, 실력 양성 운동과 관련된 간단한 OX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식 등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해 전개한 운동의 배경은 회사령의 폐지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산장려를 하잖아요. 물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된다? 우리 산업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산업시설.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할 뭐가 필요해요? 공장이 필요하다. 공장. 산업시설이 필요하다. 공장, 산업시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침 이게 이제 쉽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 폐지돼서?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공장이나 산업시설이나 회사 만들기가 매우 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동그라미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물산장려회 활동, 물산장려 운동의 배경은 뭐다? 회사령의 폐지다. 2번 조선밀립대학 기성회 활동은 경성제국대학 설립으로 성과를 이루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과를 이루었다. X죠. 조선밀립대학 기성회 활동은 결국 실패가 되었고 왜? Why? 왜? 바로 이거랑은 이거. 경성제국대학 일본의 방해로 일본의 방해인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으로 무마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밀립대학 설립 운동의 어떤 성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과가 아니고 이건 오히려 방해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경성제국대학 설립은 방해다. 3번 브나로드 운동을 주도한 언론사는 한글 원본을 활용해 문자 보급도 같이 했다. 이 언론사 어딘데요, 여러분들? 브나로드 운동을 한 언론사 어딘데요? 동아일보죠. 동아일보. 그러나 한글 원본을 활용해서 문자 보급을 한 데는 어딘데요? 조선일보. 조선일보죠. 그래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답은 X입니다. 그래서 OXX가 정답이 됩니다. 자, 수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확인해보죠. 1930년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 한글. 여성 중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었다. 문맹률이 높다. 이 상황에서 한글 보급 등을 목표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실력 양성 크게 4개라고 했어요. 하나는 산업, 경제를 양성하자. 경제의 실력을 높이자. 바로 물산 장려운동, 그리고 고등교육, 뭐죠? 밀립 대학 설립운동, 그리고 농촌교육. 이게 뭐죠? 문맹 퇴치 운동이죠. 자, 문맹 퇴치 운동한 거 관련해서는 답 5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브나로 운동 어디서 했죠? 동아일보에서 했다. 동아일보에서 했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도 한글 보급했지만 조선일보는 특히 어떤 책을 썼다? 한글 원본이라는 걸 썼다. 한글 원본. 자, 이걸 잠시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여러분들 뭔가 머리에서 헷갈리는 게 있을 건데요. 문맹퇴치 운동을 위해서 한글을 동일하게 보급했습니다. 한글. 문맹퇴치 운동에서 동일하게 한글을 보급하고자 노력했어요. 보급은 두 개 답니다. 동아일보에서의 브나로 운동과 조선일보에서의 문자 보급 운동 둘 다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구분점은 책을 쓴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는 한글 원본이라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한글 원본. 한글 원본이라는 걸 교재를 활용해서 문자를 보급했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학생 계몽대라는 단체를 활용해서 한글을 보급하고 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둘 다 한글 보급은 노력했습니다. 다만 조선일보는 어떤 교재? 한글 원본. 동아일보는 뭐 어떤 단체? 학생 계몽되는 단체로 활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밑줄근 이 운동 볼까요? 평양에서 조만식. 조선 사람 조선 것. 그러나 이기적인 운동 비판받았다. 뭐예요, 이게? 울산 장려 운동이죠. 물산 장려 운동. 자, 1번. 통감부의 탄압과 방해를 중단되었다. 아니죠. 통감부의 탄압과 방해를 중단된 것은 국채보상운동이죠. 국채보상운동이 탄압받았고, 조선 관세령 폐지를 계기로 확산되었다. 우리 조선, 물산 장려운동 배경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가 회사 관련된 거? 회사령 폐지. 그리고 자본가들의 위기의식을 느꼈던 건 뭐다? 관세 폐지란 것이다. 그래서 답은 2번 되는 거죠. 관세 폐지. 황국중앙총상이 설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상권 침략이죠. 상권 침탈. 내지 통상으로 인한 상권 침탈인 거죠. 3번.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설립에 영향을 끼쳤다. 이거는 이권 침탈이죠. 이권 침탈. 일본 프랑스 내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일본 프랑스 내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노동단체. 이거는 원산 총파업과 관련된 거예요. 자, 답은 2번입니다. 2번. 여러분 2번. 정리를 하면 이 운동의 배경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산 장려 운동의 배경 두 가지는 하나는 뭐다? 회사. 하나는 뭐다? 관세. 회사 관세. 오늘은요, 신관회 중심으로 보게 될 겁니다. 신관회를 이해하기위해서는 여러분들 먼저 사회주의를 봐야 돼요. 신관회는 쉽게 말해서 무슨 단체냐? 사회주의와 비사회주의, 좌파와 우파 간에 함께한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보면 사회주의가 유입이 됩니다. 유입. 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 혁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말하게 된다. 레닌이 말하기를 피압박 민족, 압박을 받는 민족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지원해주겠다. 자,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사회주의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게 돼요. 이 사회주의 관심을 갖게 되다가 3.1운동 이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이 사회주의에 기반한 정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를 조선공산당이라고 부릅니다. 조선공산당이 그래서 결성이 되는데 이 조선공산당의 활동을 그러나 일제는 매우 방해하게 됩니다. 방해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이라는 거예요. 조선공산당 중심으로 해서 노동자, 농민들을 활용해 다양한 독립, 민족운동을 전개하게 되지만 일본은 이런 사회주의 활동들은 우리 국채를, 이 나라를 멸망시킬 아주 나쁜 단체다라고 봐가지고 치안유지법 만들어 조선공산당 및 사회주의 운동들을 탄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사회주의 활동이 어떻게 되었다? 어려워졌다는 거죠. 왜? 무슨 법? 치안유지법 때문이란 거죠. 치안유지법 때문에 사회주의 활동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또 전개되고 있었어요. 민족유일당 운동이. 민족유일당 뭐냐? 유일은 여러분들 영어로 only 하나의 당을 만들자란 거예요. 국내외 독립 모든 세력 규합하여 통일된 only 하나의 유일한 하나의 정당을 만들자라는 게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민족유일당 운동은 왜 전개되었는가? 그 배경은 먼저 국외에서는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국공합작은 뭐냐면 국민당과 공산당, 중국의 국민당과 중국의 공산당이 좌파와 우파가 함께하는 국공합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국내에서는 또 어떤 상황이었는가? 최린, 이광수 등이 자치운동을 벌이게 되면서 일제의 타협적인, 일제와 함께하자라는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민족운동에 분열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민족운동이 분열되고 민족주의 세력이 분열되고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분열이 발생하게 되고 밖에서는 좌우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니
국외에서는 만주 지역에서 삼부통합운동가, 그다음에 베이징에서는 한국 독립유일당, 국경 촉송회 등이 결성되었고, 국내에서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일부 사회주의와 함께 만든 게 조선 민흥회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민족유일대 운동에 대해서 잠깐만 좀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는 지워봅시다. 자, 민족유일당 운동을 한번 잠깐 정리 떼볼게요. 민족이 하나의 당을 만들고자 했다는 거예요.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됐다는 거예요. 이게 주 시점이 언제냐면 1920년대 중반, 1920년대 중반, 보통 1925년쯤 봅니다. 1920년대 중반쯤 됩니다. 중반쯤. 1920년대 중반에 전개되는데, 이게 왜 전개되었는가? 먼저 국외로 세계적으로 중국이 제1차 국공합작이 전개됐다. 국공합작. 세계적으로 국민당과 공산당, 좌파와 우파가 함께 하고 했다는 거야. 국공합작. 이런 상황 속에서 국외와 국내에서 전개되는 운동을 구분할 필요 있어요. 국외에서는 먼저 중국 관내 지역. 중국 관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관내라고 하면, 잠시만요. 여기가 북경이에요, 북경. 북경이고, 여기가 만리장성. 이 성 안에를 우리는 관내라고 합니다. 이 안에를 관내라고 합니다. 관내. 이 성 안에를 관내라고 합니다. 관내 지역에서도 여러분들 사회주의 세력과 비사회주의 세력 간의 단체가 엄청 많았어요. 그거를 합치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아까 북경 촉성회, 그냥 간단히 적을게요. 북경 촉성회, 이런 간단하게 적을게요. 관내는 북경 촉성회 이런 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만주 지역에서는 니스야 협정을 계기로 그러니까 이런 세계사적인 흐름 속에서 만주 지역에서 미스의 협정으로 인해 독립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전개된 게 뭐다? 삼부 통합 운동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이제는 통합이 이루어지는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전개되는가? 국내에서는 하필 전개된 이유는,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국내에서 전개된 이유는 바로 민족주의 세력의 분열이에요. 민족주의 세력의 분열. 어떻게? 타협을 하자와 타협하지 말자 간의 분열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실력 양성 운동의 결과 민족주의 세력은 일본과 좀 더 친하게 지내자는 타협적 민족주의와, 그게 아니다, 타협하면 안 된다,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비타협 간으로 분열이 발생했다는 거야. 민족주의 운동 힘이 약해졌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주의 운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법? 치안유지법 때문에 사회주의 운동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야. 민족주의 세력이 분열되고 사회주의 운동에 어려움이 있게 되니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린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먼저 조선 민흥회라는 단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일부 사회주의 세력이 합쳐진 조선 민흥회를 만들게 되고, 이 민흥회와 정우회라는 사회주의 단체가 있어요. 정우회 사회주의 단체가 합쳐서 만들어진 게 이게 신간회다라는 거예요. 신간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민족유일당 운동이라는 커다란 개념물 속에서 일단 봅시다. 민족유일당 운동은 뭐다? 온리당, 하나의 당을 만들자. 이런 당을 만들게 된 세계적인 배경은 뭐다, 여러분들? 세계적인 배경은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 이런 사건 상황 속에서
국외와 국내에 이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관내에서는 북경 촉성회가 만들어지고요. 만주 지역에서는 무슨 협정? 미스야 협정을 계기로 무슨 운동? 삼부통합운동이 전개됐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국내에서는 어떤 상황? 민족주의 세력이 분열되고 사회주의 운동이 어떻게? 치안 유지법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이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뭘 만들었다? 신간회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일단 흐름입니다, 이게.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 이거 아니고. 자, 다시 그래서 민족유일대운동이 이렇게 됐다는 거고, 이렇게 해서 신관이 만들어지게 됐는데, 신관이 만들어진 계기가 뭐냐면, 바로 정우회라는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입니다. 정우회라는 사회주의 계열의 단체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르주아 계급과 민족주의 세력과 함께 협력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서 아까 봤던 조선민흥회와 그 다음에 정우회가 합쳐지면서 만들어진 게 뭐다? 바로 신간회다라는 것. 신간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만든 거예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함께 만든 거다라는 거고, 합법단체입니다. 일본한테 허락받은 단체예요. 신민회는 비밀결사에서 신민회는 비밀결사지만 신간회는 비밀이 아니라 몰래 만든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만든 합법단체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단체인 여성 중심의 근우회도 함께 결성이 됩니다. 자매단체. 여성들의 민족유일당 단체인 근우회도 결성이 됩니다. 이들은요, 각종 운동들을 지원하게 되는데, 각종 운동들을, 그 대표적 운동이 뭐가 있냐면, 원산 지역에 있었던, 원산학사, 원산 지역에 있었던 총파업과, 그 다음에 광주 지역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보니 매우 억울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억울함을 전국으로 확산시켜서 소개해야겠다라고 계획을 하며 만든 그게 뭐냐? 민중대회입니다. 민중대회. 신간회는요, 광주 학생항일 운동의 진상을 전국으로 알리기 위해 민중대회를 계획하게 되다가 일본에서는 이거를 이유로 지도부들을 모두 다 체포하게 됩니다. 지도부를 모두 체포하게 돼요. 민중대회를 연다는 건 너희들 그건 아주 잘못된 행동이야. 절대 하지 마 하면서 이들을 체포해 갑니다. 이 체포해 가면서 빈자리를 누가 채우게 되는가? 바로 타협적인 집행부로 체포해 됩니다. 집행부, 즉 중앙은 이제 타협적인, 친일적인 사람들로 채워지게 됐는데 그 지방에 있던 신간의 회원들은 여전히 타협적인, 비타협적인, 또한 저항적인 세력들로 있었다는 것이 이들 간에 불협화음이 맞아요. 불협화음. 서로 이제 말이 안 맞아. 이제 생각이 안 맞아요. 중앙의 머리와 그 아래 있는 지방 지회들하고 생각이 안 맞아요. 이럴 바에는 우리는 이제 헤어지자. 우리 너무 생각 너무 달라졌어. 우리 헤어지자. 바로 1931년에 해소 결정이 나게 되면서 사회주의 계열은 사회주의 계열대로 따로, 민족주의 계열은 민족주의 계열대로 따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서로 합쳤던 게 이제 따로 가게 됩니다. 그 중에 사회주의 계열은 계급투쟁, 즉 피지배 계급을 중심으로 힘을 규합해서 지배계급 세력이, 지배계층 세력에 정하는 거예요. 당시 우리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던 세력은 어디죠? 일본이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정하는 계급투쟁을 강화하게 되고,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은 조선학 운동이라 해가지고 문화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간의 활동들을 모두 다 확인해 봤습니다. 자, 신간의 활동을 확인해 봤는데요. 정리를 하게 되면요,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 언제? 1925년, 1920년대 중반에. 왜?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이다? 바로 국공합작이라는 상황이란 거. 그런 상황 속에서 국외와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거예요. 국외에서는 중국 관내와 만주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 관내에서는 촉송회가 만들어지고 관내에서는 무슨 협정? 미스야 협정 계기로 어떤 운동? 삼부를 통합하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다음 국내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다? 민족주의자들이 분열되었고 또한 사회주의 운동은 어려웠다는 거예요. 무슨 법 때문에? 치안 유지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와 우파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만드는 무슨 단체가 만들어졌다? 신간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신간회는요 다양한 운동들을 지원해줬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원산의 노동자 총파업도 지원했으나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불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전국에 알리기 위한 대회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무슨 대회? 민중대회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민중대회에 계획한 것을 빌미로 해서 신간의 지도부를 모두 다 체포하게 되고 그 지도부에는 누구로 채워졌다? 타협적인 세력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협적인 세력을 채워지게 되니 결국 해소를 결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뭐 하나 생각났어요. 여기서 이거 오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거 오타예요. 타가 아니라 타협적이 아니라 비타협입니다. 비타협. 이거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오타입니다. 오타 여러분들.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범위입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